안녕하세요. 화상관제인 홍익표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 12월 5일 서울해생법원 개인파산관제인 간담회에서 저희 213단도 김용 판사님이 발표하신 개인파산 절차의 신속화를 위한 실무적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쭉 보겠습니다. 몇 번 나눠서 양이 많아서 이거는 이제 아마 판사님이 나중에 이제 논문으로 발표해서 전국 판사들한테 아마 발표를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우리는 이제 골자만 알아주면 됩니다. 이게 이제 결국엔 향후에 어떤 실무 방향을 전국적으로 지금 변동시킬 겁니다. 수원도 회생법원이 생기고 부산도 회생법원이 생기면 아마 내년도에 전국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는 채무자가 자신이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게 된 경우, 지급불능 빠지게 된 시기가 되게 중요하죠.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으로 파산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후 파산 채권의 확정과 파산재단의 관리 한가 절차를 거쳐 면책과 복권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개인 파산 절차라고 하죠. 개인 파산 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갱상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인 파산 제도의 원활한 목적 달성을 위하여 개인 파산 사건이 신속한 처리 필요성이 흔히 강조되곤 합니다. 그렇지만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이론적 실질적 이유나 근거가 무엇인지, 신속한 처리에 의한 구체적인 실무적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깊이 있게 다룬 글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판사님이 보는 개인 파산 절차의 신속화 필요성과 전반적인 문제점, 개인 파산 절차의 신속화 필요성이 왜 있을까요? 일반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하죠. 여기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조는 법원은 소송 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여 민사소송의 이상 중 하나로 신속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권리 보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원도 있죠. 신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재판에서는. 아무리 적정한 재판이라 그래도 늦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법은 그 목적에서 직접적으로 신속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제도적 고려는 여러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절차를 적정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죠. 파산회생에서는. 전국 법원별로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관리위원회. 회생 절차를 신속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하며 법 39조 2 1항에 있습니다. 법원은 도산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제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규칙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와 관련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 달 이내에 파산 선고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이 예규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상당히 시간이 오래, 서울은 이제 따라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지방은 뭐 6개월, 7개월, 1년도 걸리는 데도 있습니다. 면책 신청에 대한 이의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원칙적으로 14일 이내에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서울에 있는 판사님들은 3일, 하루, 길어야 일주일, 늦어도 14일 이내 면책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파산 절차에서 일반적으로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강조되는 이유는 채무자의 자산이 갇히는 시간이 흐를수록 크게 하락하기 마련인 의미로 신속한 한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들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법인 파산 사건의 경우 제1회 채권자 집행기일로부터 가급적 1년 이내 1회 배당을 실시하고 통상 2년 이내에 파산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관제 업무를 수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의 특성 1. 면책제도의 존재. 개인 파산 절차가 법인 파산 절차와 구별되는 가장 큰 차이점 뭐겠습니까? 법인에는 면책 절차가 없죠. 개인 파산이 가장 큰 차이점은 면책제도가 있는 겁니다. 면책제도를 둔 취지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이후에도 자녀 채무에 대한 무제한의 책임을 지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를 위해서만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극단적 상황을 방지해야 한다는 요청에 따른 것으로서
개인 채무자의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죠. 법인은 파산되면 법인격이 소멸되지만 개인은 파산 선고를 받더라도 법인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가 있는 인격체로서 남게 되므로 새 출발, 프레쉬 스타트죠. 이한 면책이 개인 파산 절차의 주된 목적입니다. 면책입니다. 이 점이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전 과정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는데 개인 파산 절차와 관련해서 면제재산제도, 환가포기제도가 면책 절차와 관련해서는 면책 불허가 사이 엄격한 해석, 재량 면책이 적극적 활용 등이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가 최근에 한 사건 중에 판사님이 한 6개월 이상 기간을 줬어요. 기회를 줬는데 결국은 아무런 응답이 없어서 면책 불허가 내지 면책 기각으로 올렸는데 어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면책 기각됐더라고요. 자, 면책 기각되면 어떻습니까? 향후 다시는 7년 이내에는 파산 면책을 제도의 파산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할인 절차 내지 응급 절차로서의 특성. 개인 파산 절차는 활인 절차라고 합니다. 활인이 뭡니까? 살활, 사람인. 사람을 살리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는 단지 재정적 파탄 상태에 놓인 사람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비유적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채무자들은 자신 또는 가족이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002년, 22년 3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서울회생법원 213단독 재판부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채무자 23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채무자 자신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가 118명, 약 51%고요. 그 중에서 특히 심각한 질환, 암, 뇌질환, 심장질환, 희귀 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경우는 24명, 약 10% 정도. 가족이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는 34명, 14.3%였다고 합니다. 구급대원이 응급조치를 실시하기 위한 골드타임이 중요하듯 할인 절차 내지 응급 절차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개인 파산 사건 역시 다른 어떤 법적 절차보다도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가 큽니다. 이는 사람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채무자의 건강 상태가 심각한 경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간혹 개인 파산 절차 진행 중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한 건 그런 경험이 있는데 안타깝지만 환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파산 절차는 상속재산 파산 절차 속행되고 그렇죠. 면책 사건은 당연히 종료되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사망함에 따라 더 이상 개인 파산 절차의 궁극적 목적, 면책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일은 가급적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다음으로 채무자들 중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중한 채무가 개인과 가구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즉 200명을 대상으로 한 실정 연구에서 삶의 만족도나 가족관계뿐만 아니라 자살 생각 유무에 관하여 과중 채무 집단이 저소득 집단, 일반 인구 집단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자살 시도 유무에 있어서는 과중 채무 집단이 저소득 집단이나 일반 인구 집단보다 훨씬 높은 비율로 응답하였죠. 왜 그러냐면 과중 채무는 자기 재산이나 소득보다 훨씬 과중한 채무를 짊어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못 벌어도 100만 원을 벌어도 빚이 없으면 그냥 100만 원 벌어서 알바를 하든 뭐 일용직으로 해서 100만 원만큼 쓰고 100만 원만 소비하면은 편하게 살 수가 있죠. 빚은 하나도 없다면. 그렇죠? 오히려 저축해서 살 수도 있죠. 몇십만 원이라도. 그런 삶이 훨씬 편할 수가 있죠.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어도 2천만 원의 어떤 원리금 상환이 들어가는 사람도 있죠. 500만 원을 벌어도 700, 800만 원을 돌려막기 하느라고 과중 채무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진짜 500만 원, 600만 원을 벌면 200, 300 버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보다 두세 배 버는 것 같지만 실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채무 때문에 미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개인 회생 혹은 파산이 이제 작동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대량성이 있습니다. 개인 파산 사건은 다른 일반적인 재판 절차에 비해 사건 수가 매우 많죠. 서울회생법원의 개인 파산 단독 재판부 경우 재판부별로 통상 채무자 수 기준 500에서 700건 정도의 사건이 있답니다. 매달 진행되는 집행일에서 하루에 200에서 300건의 사건이 진행됩니다. 물론 사건의 실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개별 사건별로 다르게 처리가 다르게 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절차적인 부분, 가령 기일 운영 방식이 있으면 통일적이고 일관된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개별 사건마다 절차적 운영을 다르게 하는 것은 사건별 형평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신속성을 해하게 됩니다. 아울러 재판장이 절차의 모든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정 부분 파상관제인이 자율적이고 주도적으로 관전문을 처리하되 적정성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관리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요즘 말이 많이 나오죠. 소액 환가를 하지 마라. 소액 환가. 주로 이제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에 대해서는 유두리 있게 대처를 하고 가급적 채무자를 어떤 이제 재산에서 보유하게 놔두고 면책을 시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보험 해약 환급금이 600입니다. 150 빼고 450을 이론적으로 환가할 수는 있지만 그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한번 끊어서 11분 정도 읽었는데요. 개인 파산 절차의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실제 연구 사례까지 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개인 파산 절차가 신속한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결국은 경제적 재기, 응급 절차이고 할인 절차, 사람을 살리는 절차이기 때문에 빨리 신속하게 진행해야 된다는 게 이 지금 서문의 골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